제가 이번에 전시공간으로 이렇게 오래된 1930년대에 이게 서울형 한옥이라는 곳에 이제 오래된 한옥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작은 공간에 어마어마한 대가족들이 살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 그런데 이 집에 와서 제가 떠올린 거는,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뭐 이런 제가 알고 있는 가족관계, 대가족 중심의 어떤 사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동시에 제가 커온 환경에 대해서 또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 국가관이 저보다 훨씬 투철했었던 것 같아요. 근대에는 현대보다. 그래서 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고 자신들의 노고를 다한 어떤 존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저라는 사람에게 대입을 좀 해서, 근데 나는 어떻게 컸을까? 그분들과, 그리고 그런 사회 안에서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떤 존재가 콘크리트라는 커다란 어떤 물질에 이렇게 예속되어 있는 삶? 현대적인, 특히 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환경,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의 시멘트, 거기에 마네킹처럼 우리도 모델처럼 멋있게 삶을 꾸려가야 되는 어떤 존재들이 어떤 의식주라는 어떤 중요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평생 바쳐야 되는 삶?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미술이라는 장르에서 활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커오지 않았을까. 어떤 롤 모델을 상정해 놓고 저 사람처럼 돼야지 된다.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입받은 그런 주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박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직접 건드린다기보다도 그냥 간접적으로 은유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를 쓴 것처럼 예술을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그 의미를 대충 이렇게 감은 잡고 있었는데, 그 시인이 원고지에다가 잉크 볼펜으로 이렇게 써내려간 그 필체를 진짜로 보니까, 작업이라는 게 저렇게 정신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물질은 가장 최소한 단위로 또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재료, 뭐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태도로서 그거를 써보고 싶다는 욕구가 더 많이 들어서, 무언가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장식하거나 그거를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는
시를 쓴다기보다는 무슨 상품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배제하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 Silence means no라고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 침묵, 네. 그 다음에 이 의미하는 것은 뭐 no, 뭐 no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잘 못해가지고 한국말 부제는 쌍둥이 귀신은 왼쪽을 두려워한다. 예. 이렇게 졌습니다. 예. 그 이제 굿하거나 이제 귀신을 이렇게 몰아낼 때 귀신의 왼쪽을 공격한대요. 아. 속설이. 네, 예. 왜냐하면 귀신이 그 왼쪽을 좀 두려워한다는 예. 거를 무당들이 알고 있는 거죠. 왼쪽이 그 음양에서 양의 자리래요. 네. 그리고 오른쪽이 음의 자리라서 귀신들은 그 양의 자리 왼편을 좀 두려워한다는 그런 예. 말이 있어서 그 말과 제가 쌍둥이라는 말을 같이 결합을 해서 그냥 귀신이 아니라 쌍둥이 귀신은 왼쪽을 두려워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줬는데 아. 제가 그런 제목을 지은 이유는 제 안에 일단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이 네.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어떤 것을 표현을 할 때나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자꾸 스스로 필터를 예. 갖고 있어서 예. 예.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저거다라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약간씩 돌아가면서 말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관찰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내 스스로의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약간 주술적인 부분에서 미신에서 이렇게 귀신이 씌웠다. 그래서 뭔가를 못한다. 아니면 귀신이 씌워서 그런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쌍둥이라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이제 뭐 지형적으로 보나 뭐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나 남하고 북의 관계 같은 거나 예. 한국에서 뭐 흔히 말하는 오른쪽 우파나 뭐 좌파의 문제나 제가 봤을 땐 거의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건데 이것들이 두 개로 갈라져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 네. 이거를 저는 쌍둥이 같은 상태로 설정을 했고 그 귀신이 왼쪽을 두려워한다라는 식으로 은유를 했어요. 네. 네. 학교 수업 마치고 데뷔한 지 15년쯤 그냥 공식적으로 작품 예. 활동을 시작한 지 예. 15년 됐습니다. 저는 그 작업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제까지 최근까지는 미술을 몰랐어요. 장식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미술을 알고 싶었는데요. 미술 언어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미술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까지는 미술보다는 약간 생계형 데코레이션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나름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만들면 미술 작품을 또 했지만 그 발표들이 이렇게 좀 약했어가지고 제가 아는 미술을 찾기 위해서 하고 싶은 미술을 찾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버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찾고 싶어서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계속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계속 버리면서 제가 찾고 싶은 것들을 찾으러 이렇게 골목골목 다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전시장도 같이 운영도 했었고
조그맣게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도 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했었던 이유는 미술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활동을 할 때. 그래서 그 현대적 미술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별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작가들도 굉장히 소수고 그 환경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활동만 했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현대미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함께 어떤 환경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혀 없었거든요. 거의 90년대 말에 대한공간이라는 것들이 좀 생겨서 뭐 현대미술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지만 아직도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저는 현대미술이라는 것에 뭐 특화된 어떤 거라고 보다는 일단 전통과 공예와 뭐 여러 가지 디자인과 그런 장르들을 또 만들어내는 현대미술만의 또 언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점을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지점이 굉장히 거울처럼 사회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숙제 같은 거였어요. 네, 뭐 97년 정도에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전시하고 그 다음날 바로 런던이라는 곳에 가서 뭐 유학 아닌 유학을 시작해서 7년 가까이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니 거기서 돌아올 때 저는 되게 그 한국에 와서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짐을 싸갖고 일부러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조형 언어나 뭐 감각의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고요. 상대 영국이라는 큰 미술 안에서 어떤 그런 시각적인 요소만 갖고는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한계에 많이 부딪혀 왔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는 여기 와서 여기에 음식을 먹으며 여기에 풍토와 여기에 기운을 가지고 여기에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다시 나의 작업 재료로 써야 되겠다 해서 여기 와서는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찾아다닐 수 없었던 여러 곳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리서치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여긴 도대체 무슨 정서가 있는 거일까?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어떤 나라를 다시 이렇게 제가 여긴 뭐였지? 내가 크고 자랐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를 절대로 직접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텍스트로 역사책에서 보는 어떤 거였는데,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특히 음식과 주거 환경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그냥 전시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뭐 작가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는 그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른 작가분들의 전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층위가.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너무 좋은 작업들, 너무 아름답고 사실 너무 이렇게 개념적으로도 딱 떨어지고 클리어하고 그리고 되게 럭셔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지역, 그 다음에 주민, 뭐 아주 깊숙이 사회 깊숙이 침투해서 작업하는 작가들, 이게 같이 막 어우러져 있는데 조명은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빛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들을 이렇게 음지에 놓는 그런 상태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혹은
이거는 정말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술이라는 환경 안에서 지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이라고 말하면 그런데 그 지난 제가 활동했던 어떤 시간들 안에서만 이거를 보면 저는 작가 중심의 어떤 활동들을 하는 선생님들을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인데 작가이면서 기획도 하고 또 글도 쓰고 또 작품에 대한 비평도 서로 하고 이렇게 작가들이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구축해 놓은 어떤 것들이 그 다음 세대에서 큐레이터와 기획자라는 부분들이 또 같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가와 기획자가 계급사회 안에서 구조처럼 굳어져 버린 상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검사를 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관 만약에 전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들었어요. 작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옛날에는 스케치북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이제 현실화 시키는데 요즘에는 일단 기획서를 써야 되고요. 컴퓨터상에서 문서화로 작품을 다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 신청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작업을 디테일하게 쪼개서 예산을 수치로 뽑아내니까 작업이 산수가 돼 버렸어요. 우연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우연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지만 저는 이 세상이 다 우연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죽 우연이 많으면 인연, 필연이라고까지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충돌적인 거 아니면 예술이 보여줄 수 있는 일탈 이런 것들이 계획으로 가능할까? 그렇게 수치로 다 뽑아놨는데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성도 사라졌고 원래 예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아우라 같은 힘도 물론 그게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운동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체해버리고 나니까 결국엔 남는 거는 기획서와 작품과 보고서, 결과 보고서 이것만 딱 남는 전시들이 최근에는 정말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이 어느 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일률적인 폼을 갖고 뭐 계란 쌓아놓은 것처럼 탁탁탁탁탁 쌓아서 축적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축적이 되며 그걸 어떻게 거기서 무슨 예술이 있나? 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그 지원금 제도가 그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에 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런 모토 아래 있었던 정부 지원금이 한국의 문해진흥금 제도로 들어올 때 사실 그때 런던에 있었고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서 문해진흥기금이 생겨서 거의 첫 번째로 수혜를 전시 기금을 받아서 이렇게 전시를 만들었던 작가 중에 하나예요. 기금을 2번 정도, 한 번은 그룹전으로, 한 번은 개인전으로 받은 적이 저도 있고 지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서류를 거의 이렇게 손으로 써서 낼 정도로 시스템이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서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것을 수치로 맞추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이 돼 버렸어요. 이건 미술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행정 포맷이 미술을 덮었어요. 그래서 예술을 행정으로 쌌다. 근데 저는 그 행정의 그 정책과 행정의 중요함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커졌을 때는 아주 작은 목소리들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 폼 안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은 일단 기금을 받지 못하고 기금 받지 못하면 전시가 열리기 어렵고 그래서 계속 누구는 받고 누구는 소외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더더욱 뭐 작품성보다는 작가의 경력이나 아니면 했었던 어떤 되게 멋있어 보이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만 평가를 하는 게 작가를 정말 발굴해내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진짜 미술이 그렇게 어떤 큰 힘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무언가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는 어떤 그런 솔직함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보다도 더 시각적으로. 물론 시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오류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진실과 아니면 진실이라는 것을 절대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순수한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소설같이 돼버렸다? 뭐 약간 그렇게 꾸미게 됐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솔직한 시 같은 게 없어지고 광고 카피라이트 같은 것이 전무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아픔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미술이 어디 갔나? 뭐 이런 고민들이 막